자, 이번 강의 시작할 것은 민족주의의 경제 실력 양성 운동, 물산 장려 운동이 경제 실력 양성 운동의 뒤로 가면 교육 운동이 등장하게 됩니다.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라든가 또 하나 나오는 게 문맹 퇴치 운동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난 강의에서 소개했던 것 잠깐 이야기하면 무엇을 보시라 그랬습니까? 형평운동 좀 보시라 그랬죠, 결론적으로요. 그 다음에 소년운동, 방정화 공개된 것 좀 보시라 그랬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가 물산 장려 운동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민족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민족주의의 실력 양성 운동이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요. 자, 실력 양성 운동에 두 가지가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경제 운동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 민족기업 성장운동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이 민족기업 성장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자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면방직이 기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 경제운동으로 나오게 되는 게 꽤 중요한 물산장려운동이 등장하게 됩니다. 물산장려운동은 시험 문제에 꽤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운동으로 나오게 되는 게 중요한 게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설립하자, 이 운동이 나오게 되겠지만 또 하나 나오게 되는 게 문맹 퇴치운동이 등장하게 됩니다. 문맹 퇴치운동은 문맹자를 없애자는 거로 29년에 분할운동, 29년에 문자보건운동, 죄송합니다. 31년에 분할운동이 나와요, 결론적으로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업했던 게 여기 것은 수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 강에서 시작을 하는 것은 물산장려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물산장려운동은 자, 어떤 배경을 띠느냐, 이 물산장려운동이 우리나라에 시작을 한 게 몇 년에 시작을 하냐면 1122년에 시작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책에 따라서는 20년에 시작했다 해도 관계는 없지만 22년 일반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본이 1123년입니다. 이때 무엇을 철폐하려고 한다? 관세를 철폐하려고 하는 거예요. 철폐는 23년에 한 거예요. 근데 이 운동은 몇 년에 나왔다? 22년에 나온 거죠. 그러면 관세가 철폐돼서 나왔다, 철폐하려니까 나왔다, 철폐하려니까 나온 거죠. 그래서 관세 철폐 시도에 반대해서 나온 것이다. 시도에 반대해서 나온 것이다.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서 관세가 철폐돼서 나왔다, 이런 지문도 꽤 언급이 되니까 관세를 철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철폐하려고 하니까 나온 거지, 철폐돼서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다시 민족기업 성장운동이 나오는 배경 중에 하나가 1120년에 회사령이 무슨 제로 바뀐다 그랬습니까? 신고제로 바뀌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설립될 수 있었고, 그러면 이 기업에서 뭐를 만듭니까? 물건을 만들게 되겠죠, 결론적으로요. 이 물건을 만듭니다. 근데 일본은 공업화가 등장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관세가 없는 게 더 낫잖아요,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관세를 철폐하면, 한다고 생각합시다. 하면 우리나라 기업에서 만든 물건과 일본 기업에서 만든 물건이 등장한다고 할 때 어느 게 더 팔릴 거냐? 상식적으로 일본을 우리나라보다 좀 더 선진국으로 보고 우리나라 후진국으로 보면 후진국 물건보다는 선진국이 판매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물건을 우리나라 사람이 씁시다. 자, 국산품 애용운동이죠, 결론적으로요. 이게 우리가 말했던 물산장려운동. 그러면 이 운동은 쓰는 사람이 만들겠어요? 아니면 물건을 만든 사람이 이 운동을 하겠어요? 만든 사람이 하겠죠,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이 운동은 자본가가 중심을 띄었던 운동이란 이야기예요. 자본가가 중심을 띄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쨌다? 국민은 참여했던 운동이에요. 그래서 전국민 운동으로 넘어간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근데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1122년 평양에서 시작을 해요. 누구를 중심으로 하면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단체를 만든 게 조선 물산장려회라는 단체를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조직에서
물산을 쓰자, 우리나라 물건을 쓰자는 운동의 결론적으로 이런 운동이 등장하고 있었다. 근데 평양에서 시작했던 게 서울까지 가고 전국으로 갔던 운동입니다. 근데 이 운동이 나오게 되는데 이 운동에 가장 강력한 표들은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의 꽤 중심이 되고 사료가 나올 때 이 표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운동 방법 동그라미 4번 안에 있습니다. 일본 상품을 배척한다고 되어 있죠. 토산물을 애용한다. 토산물은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물건이란 이야기의 결론절이요. 토산물을 애용한다. 내 살림 내 것.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조선 사람 조선 것. 우리 것으로 살자. 근검저축, 생활개선, 금주 단연. 당연히 일본 물건 어떻게 하겠다? 배척이란 말은 나오겠죠, 결론절이요. 이러면서 우리나라 물산장이 나오는데 이 운동에 국민이 참여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만들어진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작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여성들도 여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래서 만든 단체가 토산애용 부인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학생들 참여하고 국민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국민들이 참여했다는 이야기는 다시 보면 수요와 공급 원칙에서 어디가 더 많다? 수요가 많아집니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공장들이 대단위 공장이 아니고 대규모 공장이 아니고 대자본 공장이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수요가 못 따라가니까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자본가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격을 올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일반 하층민 국민. 근데 하층민 국민들을 생각하고 있는 계열 중에 하나가 뭐다?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은 가격이 오르고 누구의 이익을 위한 운동이다? 자본가 이익을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을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주의는 이 운동을 비판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이 농민도 수탈하면서 구매력이 나중에 저하되는 대목이 등장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가격이 올라오면 농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외면도 하겠죠. 내가 우리나라 물건을 쓰는데 자기들의 돈만 벌어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이와 관계되는 사료가 등장할 때 여러분 교재 사료 날개 쪽에 가다 보니까 물산장려운동이라 그래서 사료가 3개가 나온 대목이 있을 겁니다. 3개 나온 대목이 있는데 이 3개를 다 보셔야 돼요. 3개가 전부 다 어느 정도 문제에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으면 우리 생활은 파괴될 것이다. 우리 조선 사람 물산장려를 계몽하기 위해서 물산장 계몽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조선물산장려를 조직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물산장려운동이에요. 2번 마지막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므로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사서 써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한테 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물산장려이고, 그 다음에 3번째, 비록 우리의 재화는 물건입니다. 재화가 나무재화보다 품질상 또는 가격상으로 개인 경제상 다소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민족경제 이익에 유의하여 이를 애호하며 쓰란 이야기죠. 장려하여 수요하며 구매하지 못할지니라. 자, 우리 물건 쓰란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게 물산장려운동에 관한 내용이고, 또 날개 쪽에 가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 물산장려운동은 사회주의 비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료 하나가 나와 있어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 사료 하나에서 사회주의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비판한다 그랬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자, 외국의 우리나라 물건을 쓰라고 자본가들이 이야기한다 그랬지만, 자, 일본 물건과 우리나라 물건 할 때 어느 게 더 비쌀 것 같아요? 그래도 일본 선진 물건이 좀 더 비쌀 것 같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서양의 물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양의 물건은 더 비쌀 거, 고급 물건이다 보니까. 그러면 서양 물건 쓰는 사람은 돈 없는 국민이냐, 돈 많은 자본가냐? 자본가들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 국민한테 이 운동 하라고 해놓고 너희들은 무엇을 한다? 외국 물건 쓰니? 이러면서 비판한 글이에요, 결론적으로.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고 있고 04번 밀립대학 설립운동. 잠깐 여기에 있었던 물산장려운동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학 설립운동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학 설립운동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형태가 등장하느냐. 3.1운동 이후 때 우리나라에서 교육에 관한 열풍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을 하겠고 그 교육에서도 대학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1122년 2차 조선교육령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조선교육령에서 대학이 조선에서도 설립될 수 있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러면 1차 조선교육령은 그 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대학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했고 여기서는 대학 설립이 법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학 설립운동이 등장하고 있다. 근데 이것은 20년대 전반부에 나왔고 이 문맹퇴치운동은 20년대 말에서 언제까지 나왔습니까? 30년대 전반부까지 나왔던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과 이 운동은 병행해서 나온 운동이 아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나왔던 운동이요. 크게 말하면 무슨 운동인데? 교육운동인데 병행이란 게 같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같이 나온 운동은 아니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대학 설립하기 위해서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를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를 조직을 하고 있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던 운동이냐면 서울에서 나왔던 운동입니다. 이상제라든가 한규설이 중심을 띄었던 운동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만들겠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결과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돈을 모금할 필요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돈은 한국인의 돈과 한국인의 노력으로 순수한 한국의 자본을 기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이 나오는데 이때 돈을 모금하는데 누구 계열이 여기에 동참을 하느냐? 언론기관이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국민들한테 알리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국민이 돈을 내야 돼요. 이때 얼마씩 내라? 1인당 1원씩을 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국채보상운동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국채보상운동은 1인당 얼마씩 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20에서 30전씩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어요. 근데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1인당 1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오겠고 이 국민이 여기에 동참하겠고 더불어서 누구도 동참한다? 해외에서도 자금이 들어와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이렇게 돈이 들어옵니다. 이러면 돈이 들어오는데 일본 입장에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운동을 하고 이 당시 좀 나쁘게 하면 데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시키면 데모밖에 안 하더라. 그러면 공부 안 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본이 방해를 합니다. 일본 총독부가 방해하는 과정에 일본이 세웠던 대학이 무슨 대학이다?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의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결과로 이게 설립됐다. 이러면 틀렸다고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누가 설립하자? 우리나라가 설립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성제국대학이 지금 서울대학은 맞습니다만은 서울대 이 경성제국대학을 우리나라가 설립한 게 아니라 누가 설립했다? 일본이 설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운동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결과는 일본의 탄압도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돈을 못 내는 일도 있어요. 그때 1923년에는 수해가 들겠고요. 그 다음에 남부지방에서는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운동이다.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옆에 날개줄이 가면 사료가 등장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근데 사료에서 1번보다는 2번을 더 비중을 두시기 바랍니다.
2번을 비중을 들었는데 내용을 읽어가겠습니다. 민중 후 보편적 지식은 보통 교육으로 능히 수여할 수 있으나 심오한 지식과 심오한 학리는 고등교육이 기대하지 아니하면 불가할 것이다. 잠깐, 심오한 지식과 심오한 학리는 고등교육에 기대하지 않으면 불가할 것이다. 여기 불가할 것은 설명할 필요 없거든요. 여기까지 체크. 그러면 지금 무슨 교육이 필요하다? 고등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적일런들이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대학입니다. 잠깐, 초등교육이 뭐예요? 현재로 이야기하면 초등학교예요. 중등교육이 어디입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예요. 고등교육이 대학교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것을 설립하자? 대학을 설립하자니까 고등교육이란 말이가 그 뒤로 읽어는 가겠습니다. 사회 최고의 비판을 구하며 유능한 인물을 양성하려면 최고학부의 존재가 필요하다. 여기서 최고학부가 결론 뭐로 봐야 돼요? 대학으로 봐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이 운동이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성공보다는 실패로 끝났던 운동이다. 이렇게 등장하고, 그러면 여기 내용을 잠깐 다시 지우고 인자 이번 강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뭐가 나왔다? 문맹 퇴치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맹이라는 게 뭐냐? 국어적인 단어표현법으로 보도록 합시다. 문맹이 뭐예요? 글자가 모르는 거죠. 글자 모르는 걸 퇴치하자, 없애자. 그러면 국민들한테 무엇을 하자? 교육을 시키자. 최소한이라도 자기 이름이라도 글자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마 이 말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말이, 이 운동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결론 우리나라는 문맹자가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이 이전에 일본이 우리나라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 실적으로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육계가 한국인한테는 상실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는 과정에 이것을 극복하자는 운동이에요. 그러는 과정에 먼저 나왔던 운동이 야학운동이 등장하게 됩니다. 야학을 설립하고 있었다. 야학에서는 민족의식과 항의시를 고취하게 되는 과정에 우리말 교재로 사용하게 됩니다. 야학은 근데 합법적인 교육기관은 아니에요. 지금도 야학은, 야학에서 공부하는 것은 합법교육기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지만 합법교육기관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말 교재로 하고 우리말로 수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남녀노소를 모두 다 교육을 시키면서 여기서 독립의식을 키웠던 게 야학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문자보급운동이 등장하고 있다. 이 문자보급운동은 몇 년에 나왔던 운동이다? 29년에 나왔고, 또 하나 나왔던 게 무슨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분화로드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 있죠. 이건 몇 년에 나왔다? 31년에 나왔던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문자보급운동이든 분화로드 운동이든 신문이 주도를 해요. 문자보급운동의 주도가 됐던 것은 조선일보예요. 분화로운동의 주도가 됐던 것은 동아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언론계들이 주도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운동에 누가 참여하냐면 학생들도 참여합니다. 언론계들이 주도하면서 학생들이 여기서 참여하고 있었다. 당연히 이 학생들은 방학 때를 이용해서 도시에서 어디로 갑니까? 지방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문맹도 없애지만 나름대로 계몽운동까지 합니다. 생활 개선운동까지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는데, 이 문자보급운동의 표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 교재 아는 것임 배워야 산다. 이러한 표를 가지면서 조선일보는 한글 교재를 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교재를 발행하고 있으면서 자, 나름대로 문자보급운동을 이끌어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방학을 이용해서 도시에서 들어간다?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문자보급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게 나오겠고, 분할운동, 어디 계열이 주도했다? 동아일보, 언론계들이 주도한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누구도 참여한다? 학생들도 여전히 참여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은 결론은 뭐다?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만 시킨 것은 아니라 그랬죠. 생활 개선도 한다 그랬죠. 계몽운동도 한다 그랬죠. 결론적으로요. 이런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근데 이 운동이 나올 때 이 당시 이것은 자 문자를 가리키는데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 문자가 일본어겠어요? 아니면 한국말이겠어요? 한국말이죠. 일본어 교육이라면 한국 사측에 나올 리가 없죠. 그리고 독립운동이라고 이야기할 리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한국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 한국말과 관련된 국어연구단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조선어 학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어 학회가 1931년에 나와서 40년대 깨졌던 단체인데요. 그러면 조선어 학회의 입장에서 생각합시다. 국어를 보급한다. 한국말을 보급한다. 지금 학생이나 언론들이 해야 됩니까? 자신들이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해준다? 학생이나 언론들이 대신해 주는 거죠. 결론적으로요. 그러면 여기도 어느 정도 이 운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가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한 내용이 문자 보급에 표현한 나름대로 교재를 만들어줍니다. 교재를 만들어주면서 나오겠고 또는 전국 각지를 동하면서 순회 강연을 실시하면서 이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 운동은 일본의 탄압으로 1935년 무렵에 가면 그냥 30년대 전반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때 가면 이 운동은 어쨌다? 소멸됐던 운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해요. 근데 교재 옆에 날갯줄이 가다 보니까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사진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화로드 운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벽보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화로드라고 되어 있죠.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이것은 분화로 운동이고 또는 크게 말하면 무슨 운동이다? 문맹퇴치 운동이다. 본내용이 가다 보니까 문자보급 교재라고 되어 있죠. 결론적으로요. 이 문자보급 교재는 무슨 운동입니까? 문자보급 운동과 관계되는 거니까 이것도 결과는 무슨 운동이다? 문맹퇴치 운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이렇게 우리가 나왔던 문맹퇴치 운동에 뭐가 나왔다? 문자보급 운동과 분화로드와 야학운동이 나오고 있었다. 그러면 이번 강은 여기까지 하는 거고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게 자, 민족주의 실력 양성운동이라고 하면서 경제와 교육이 있는데 경제운동 2개, 교육운동 2개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경제운동의 하나는 지난 강의 수업했는데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 물산장려운동. 이것은 꽤나 공부하시는데 공부하실 때 뭐하고 같이 연결하셔야 되느냐? 그러면 한일합방 전에 국채보상운동 있죠? 이것하고 같이 연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운동으로 밀립대학 설립운동과 문맹퇴치운동 있죠? 근데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맹퇴치운동은 참고 정도 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참고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자, 그러면 이번 강의 이 정도였기 때문에 이 정도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고 다음 강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신간해가 나옵니다. 그러면 신간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